Standard output. FM.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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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들 안녕하시지 않은 건가? 안녕하십니다. 하는 얘기도 몰랐어요. 네. 이번 주에 후원이 있어서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할게요. 메가존 클라우드라는 메시지로 그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땡땡님께서 후원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페이트리온 통해서 스텀프 박님이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카카오페이 통해서 후원 받고 페트리온 통해서도 뭐 일시적인 후원 그리고 정기적인 후원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후원해 주시면 저희 방송이 유지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메가존 클라우드 분은 실명이라 말하기 좀 그래서 그러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카카오 후원을 받으면은 가운데 땡 처리돼서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누군지는 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 리인벤트 갔을 때 음. 메가존 클라우드 분들 만났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라서 그때 저희 거 잘 듣고 있다고 하셨는데 바로 후원해 주셨어요. 네, 트위터에 글 네, 남겨주셨대요. 맞아요. 네. 트위터에도 남겨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단신이 있어서 먼저 좀 짤막하게 소개하고 넘어가죠. MS 이그나이트 더 투어라는 행사를 서울에서 진행합니다. 내년에 무슨 하는 행사죠? 거죠? 네, 내년이지만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1월 20일이라고 화요일 수요일이더라고요. 코엑스인가요? 네, 근데 그날 21일에는 AWS 커뮤니티 데이를 하더라고요. 또 리인벤트 갔다 온 거 겸. 지금 신청받고 있죠? 네, 단신이라서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한 5분째 아직도 가입하고 있어. 처음에 뭐 기던 뭐 마이크로소프트 좀 골라서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을 했더니 뭐 기분 네임, 써네임을 해서 그걸 썼더니 그 다음에 또 성과 이름을 입력하고 비즈니스 이메일 아우 약간 옛날 IBM 스타일 느낌이긴 하네요. 맞아요. 그때 그래서 네, 얘기하세요. 지금 신청하는 순간 이 행사의 퀄리티가 지금 의심되고 네. 그때 노드.js 그 컨퍼런스 관련된 거 한 거 했을 때 뭐였지? 이름이 아무튼 그거 했을 네. 때 IBM 지원을 받았었는데 IBM이 신청 페이지까지 다 만들어줬었거든요. 네. 그때 신청 페이지가 되게 구렸었어요. 구리다기 힘들었죠. 힘들었죠. 가입하기 힘들었죠. 네, 맞아요. 네, 저도 계속 느끼는 게 MS 쪽은 아직까지 좀 그런 전통적인 비즈니스적인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도. 근데 지금 저도 이게 정확히 모르겠는데 소개로는 클라우드 기술과 개발자 도구라고 얘기가 나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주로 애저랑 그런 거 다루지 않을까? VS 코드나 뭐 네. 비주얼 스튜디오 뭐 이 정도 얘기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세션 보는 것도 힘들어요. 세션을 보는 건 또 다른 페이지로 이동해요. 그러네요. 해가지고 다른 페이지는. 거기서 세션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앞에 몇 개만 봤을 때 애적이긴 한데 네. 궁금하니까 가보는 걸로. 저 방금 네, 신청 궁금하니까. 끝났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제 생각 다시 이거 못 찾을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전에 그 앞에 있는 네. 일정 페이지 보고서 네.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따로 있긴 하네요. 페이지가 얘기해 주신 네. 것처럼 세션 페이지 따로 있네요. 요거 코엑스에서 해서 그런데 리인벤트를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그런 행사장이 드물다 이런 느낌이 살짝. 큰 행사장이요? 네. 거기 있잖아요. 용인인가? 일산. 일산. 킨텍스. 그 킨텍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거기서 행사하면 안 돼. 그렇긴 왜요? 하죠. 왜요? 거기 사람들 가기 힘들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래요? 일산 사람은 가까운데 대부분의 이제 뭐 이건 부동산 학에서도 나 부동산 유튜버에서도 항상 주장하는 건데 네. 서울 근접을 계산하면 안 된다. 무조건 강남 근접으로 계산해야 네. 된다 그러잖아요. 강남에 가까워야죠. 약간 비개발 쪽은 그래도 조금 하는 것 같긴 해요. 엄청 큰 행사 같은 것들, 팻 같은 것도 거기서 몇 번 했던 것 같고. 그래요, 맞아요. 네. 육아박람회나 뭐 이런 것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개발 쪽은 사실 위치적으로 좀 애매하긴 하죠. 일산 쪽으로 가기에는 분당 쪽에서 가기도 엄청 힘들고. 판교 쪽엔 없나요? 판교 쪽에는 없고 스타트업 캠퍼스 이런 거 다 작고 네이버 쪽에 이제 작은 그 있잖아요. 네이버가 대관하는 네, 거 네. 거기도 좀 작고 또 네이버에 산다는 사람들이 이제 가깝긴 해도 뭔가 부담감이 있고 네.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제 성남시 주민으로서 그 자벌드라고 엄청 큰 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 빈 땅에다가 마이스 센터 만든다고 하고 있긴 해요. 그게 되는 이유가 이제 그 바로 옆에는 또 호텔 부지를 많이 지어서 지금 판교에 호텔이 은근 많은데 거기 공실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을 정도로 호텔 수요가 많아서 그래요? 호텔도 많이 짓고 거기에 코엑스 비슷한 거를 짓겠다고 하고는 있어요. 그게 지어지면은 큰 행사를 그쪽에서 근데 많이 하지 그렇게 않을까? 되면 공항에서 판교까지 가는 교통이 또 공항에서 필요해지겠네요. 판교까지 오는 거는 서울의 어떤 지역보다 편합니다. 그래요?
분당 오는 버스? 거는 참고로 공항버스가 5분에 한 대씩 있어요. 오. 그러니까 다른 서울 분들은 잘 모르는데 이제 낙교님도 버스 꽉 차가지고 공항 갈 때 그때 못 왔다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합정에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합정이 공항버스 종점이니까 그 서울에서 그렇죠, 나가는 그렇죠. 꽉 차서 오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텀이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서울은 각 구별로 떨어지니까. 근데 분당은 분당구 안으로 와서 오른쪽으로 꺾는 거, 분당구 안에서 왼쪽으로 꺾는 거, 또 판교에서 멈추는 거, 이게 막 다양하게. 섞여서 판교 네. 기점으로는 거의 5분에 한 대씩 있다고 봐요. 편하군요. 그래서 스튜어디스들 좀 많이 살아요. 그래요. 그래서 낙교님 약간 다른 얘기하면 요즘 공항버스는 꼭 예매를 하셔야 돼요. 예약제긴 서울에서 한데 모르겠어요. 나갈 때도 예약을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 네. 네. 그 이번에 했잖아요. 예약을 하면 그 시트는 못 타요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건가? 1, 2터미널 나눠져서 1터미널에서 다 타고 오면 2터미널 사람 못 타잖아요. 그것 때문에. 올 때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예약해서 오긴 했었거든요. 그때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갈 때도 그런지 몰랐어요. 갈 때는 못 탔으니까. 아예 못 탔으니까. 아예 안 받더라고요. 네. 그게 아마 자리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넘어가죠. 네. MS 이야기는. 그리고 도널드 크누스 교수님이 드디어 다음 책을 또 쓰셨습니다. TAOCP 무슨 책인가요? 낙교님? 더 아트 오브 컴퓨터 프로그래밍. 네. 저도 읽진 않았는데 여기 100페이지 읽으신 분이 옆에 지금 계신데 오늘 이제 얘기도 안 한 것 같은데 풀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제 후얌얌님이랑 같이 방송하고 있거든요. 아, 후얌님 네. 가끔씩 나와주셔서 저도 보고 난 안 보겠다. 이거 팔만 대장경 같은 거다. 아. 그냥 언젠가 완성되겠지. 내가 거의 평생을 걸쳐서 지금 이 컴퓨터 알고리즘이라는 책을 쓰고 계신 그쵸. 것 같은데 이 책이 저도 제대로 읽진 않았는데 음. 뭐 거의 저는 100페이지도 안 읽었으니까 근데 이 책이 약간 처음에 뭘 하냐면은 컴퓨터를 일단 만들어요. 컴퓨터 알고리즘을 짜기 위한 컴퓨터부터 만듭니다. 네. 그때 그 이상한 책이네. 컴퓨터를 만들고 그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어셈블리 언어로 프로그래밍으로 알고리즘을 짜는 그런 책이라서 사실 꽤 어려운 책이고 뭐 알고리즘이나 이런 좀 깊게 관심 있으신 분들이 뭐 스터디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대단한 거는 이제 류경님이 번역하셔서 한국에도 뭐 1, 2, 3권은 번역이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볼륨 4에 파시클 5가 나왔는데 네. 이게 약간 워낙 큰 책이다 보니까 이 도널드 크누스라는 교수님이 거의 평생에 걸쳐서 지금 조금씩 출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책이 두꺼워지고 있는 느낌? 그쵸. 지금 네. 분권의 5인데 그러니까. 책은 또 두꺼운 상태잖아요. 양이 엄청난 것 같아요. 사실 갈수록 할 얘기가 많아지겠죠. 어쩔 수 없죠 이런 책들. 그런 것 같아요. 시대가 또 흐르니까 그 안에서 변화된 것도 아니 많고. 편집자가 나서서 가감 없이 쳐내야지. 아, 안 팔린다. 편집자가 이해해야 쳐내죠. 아, 안 팔리진 않아요. 아. 이 책은 약간 그런 책이죠. 약간 책장에 꼽아놔야 되는 책이기 그쵸, 때문에 네, 네. 엄청 잘 팔릴 것 같은데. 그렇긴 하겠네요. 그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상대성 이론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예, 그 원래 그걸 보고 줄까 했는데 나중에 위원들이 가서 루머긴 한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상을 주곤 싶은데 뭘 이해해야 줄 거 아니냐. 다른 걸 발표해라. 아, 그래서 그 광자 상용 관련된 논문이 따로. 그래서 광자 관련된 걸로 해서 노벨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제 앞에 스탠포드 티셔츠를 입고 계신 분이 계신데 티셔츠 아니에요. 아 티셔츠가 아니라 맨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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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네요. 그러신데 맨투맨과 티는 뭐가 달라요? 맨투맨은 이렇게 생겼어요. 티는 이렇게 이거 아니고 티는 약간 없네요. 잘은 모르겠지만 약간 두껍잖아요 맨투맨 여기. 아 두꺼우면 맨투맨이고 얇으면 티예요? 그런 것 같던데요. 아 그래요? 어쨌건 지금 저희가 이 스탠포드 맨투맨을 네. 스탠포드에 가서 사왔거든요. 네. 네, 도널드 크누스 교수님이 이제 스탠포드에 계셔서 이거 미리 안 왔으면은 좀 사인본이 없나 거기서 뒤져봤을 것 같은데 네 그러지 못했고 그 책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 텍스 책 같은 것도 많이 쓰셔가지고 네. 그런 책들을 팔긴 했는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책 사기가 조금 애매해서 사오진 않았어요. 어차피 안 읽. 빨리 넘어가. 당신 무슨 책인지 모르겠는데 낙교님 말로는 뭐 대부분 알 거라 그러는데. 이름은 다 알죠. 제 생각에 이름은 다 알죠. 밖에 나가서 물어보면 아무도 아니에요. 모릅니다. TAOCP 모르는 분 없어요. TACP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바로. 네. 이름만이라도. 이름만이. 그러니까 이름은 알지만 읽어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래서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옛날에 그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빌 게이츠가 TAOCP 다 읽은 사람이면 무조건 취직시켜주고 막 그런 식의 소문.
루머 그런 되게 어떻게 많죠. 다 읽어요? 책이 안 나왔는데.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죠.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아무튼 고전의 그 네. 반열에 오를 만한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은 아, 그렇죠. 그런 고전은 책입니다. 그런 정의를 네.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단신은 넘어가고요. 뭐부터 얘기하죠? 차례대로? 네, 차례대로요. 어제 리인벤트 회고 모임 한 거 먼저 얘기하면 될까요?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어제 리인벤트 회고 모임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낙교님이 사람들을 모아서 리인벤트 회고를 하자고. 정확히는 44비치의 첫 미더업을 한 거죠. 뭐 그렇긴 한지 어쨌든 낙교님이 시켜서 한 거고. 시켜서라니요. 네, 갑자기 하라고 하셔가지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막 급하게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기술적인 내용도 재미있지만 그런 거는 그 뭐 AWS 공식 행사나 아니면 메가존에서 했던 리캡 행사나 이런 데 가면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라스베가스랑 리인벤트를 처음 가본 입장에서 거기서 살아남는 기술들이 좀 이제 피부에 와닿는 얘기들이 아닐까 생각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죠. 블로그 글도 나오나요? 블로그까지 써야 될까요? 제가 어제 이렇게 또 저를 닮으시는데. 녹화를 못해서 진짜 그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녹화를. 라이브만 하고. 어떻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믹스프리라는 걸 사와가지고 버튼을 안 네. 누르셨나요? 정확하십니다. 안 하기도 힘든데. 심지어 빨갛게 컬러 코드까지 되어 있는 그 빨간 버튼을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OBS에서는 그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약간 어제 이제 처음 시도한 게 스트리밍을 OBS로 처음 시도했거든요. 네. 트위치에다가. 그래서 트위치에는 잘 나가긴 했어요. 음. 당시 잘 나갔고 근데 이제 거기서 레코딩 같이 눌러줘야지 레코딩이 되는데 그걸 이제 안 누른 거죠. 그 레코딩이 따로 안 됐고 그리고 원래 트위치에 영상이 저장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유를 모르겠는데 옵션이 꺼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 끄셨겠죠. 스트림 키 뭐 안 돼서 막 굳이 만지다가 껐겠죠. 굳이 껐나 봐요. 그냥 진짜. 그전 거는 있는데 굳이 껐겠죠. 근데 그전 것도 지금 보니까 날라갔더라고요. 원래는 시간 지난 날 맞아요. 보관 기간이 14일인가? 그래서 날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켜져 지금 있는 걸 굳이 꺼가지고 지금 이 상태를. 얘기를 처음이라서. 대표님이 잘못하셨네요. 처음이라서. 근데 어제 되게 좋긴 했어요. 방송하는 거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어제 제 그 소니 거 뭐죠? 그 미러리스는 아니고 그냥 컴팩트 카메라 네. RX 시리즈 그거 가지고 찍었고 그리고 화면 캡처보드 예전에 했던 대로 그리고 CP님이 이번에 캠링크 사가지고 캠링크로 카메라 연결하고 캡처보드로 노트북 연결하고 믹스프리 이번에 산 걸로 오디오 따서 네. 넣고 그리고 그걸 다시 또 저희 회사 장비에 넣어서 여기 출력도 하고 네. 그렇게 구성을 했었거든요. 너무 잘 돼서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믹스프리가 없이도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정도에서 오디오 믹스프리 인터페이스 자리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넣으면 똑같이 지난번에 되네요. 했다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네. 근데 믹스프리가 더 음질이 좋잖아요. 음질이 훨씬 좋던데? 아니에요. 그건 음질은 안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디지털 어쨌든 뭐 가면- 녹음본이 없으니까. 아 근데 이 마이크가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니요, 됩니다. 이 돼요. 마이크가 돼요? 네. 그때도 이 마이크를 했어요. 정확히 알고 계신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쪽은 잘 몰라요. 지난번에 마지막 할 때 그때는 항상 제가 제 컴퓨터로 하니까 옆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딴짓 하다가 그렇구나. 그렇구나. 본인이 지금 잘- 해봐야 돼 이렇게. 잘 모르니까 이런 거.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막 지금까지는 너굴님이 앉아서 막 믹스프리를 계속 했는데 시키시기만 했거든요. 아니요. 어제 처음으로 본인이 만지면서 시켰다뇨. 해보니까 이게 되는구나 신기하신데. 많은 사장님들이 그러죠. 그쵸. 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할게 저리가 한 다음에 약간 좀-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못하고 좀 늙어가는 게 느껴지는 게 네. 믹스프리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믹스프리 써보니까 좀 잘 만들긴 했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작은 LCD 패널을 이제 터치가 되더라고요. 터치해가지고 쓸 수 있고 근데 조절도 누르면 되고. 화면이 바뀌는데 네. 그 화면이 어떤 기능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뭐 선택을 못 하겠더라고요. 선택 장애가 영어를 몰라서 와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용어를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캠코더 빌리라 그랬는데 또 굳이 안 빌려가지고 아니, 근데 캠코더 카메라는- 빌리면 화면이랑 이게 동시에 딱 녹화되는데 맞아요. 미연의 화면이요? 사태가 방지되잖아요. 어. 그걸로 녹화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러네. 그럼 뭐 세팅 복잡한 거 안 해도 되는데 그쵸. 내가 열심히 그동안 복잡하게 해봤더니 다 필요 없어. 캠코더로 그냥 그죠. 누르면 정확한 캠코더가 최고예요. 있으면. 다음에는 그렇게 좋아요. 해보도록 하죠. 네. 어쨌건 그래서 모임 잘 했고 이번에 한 20명 정도? 23분? 23분? 네. 근데 뭐 잘 페스타 된 것 등록 같아요. 기준으로. 생각보다. 근데 보통 등록 페스타에서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거기다가 체크해가지고 몇 명 왔는지 세잖아요. QR 코드. 네. 근데
낙교님이 등록을 맡으셨는데 저보고 이제 나머지 세팅 맡으라고 하고 낙교님이 그 참석 확인을 안 누르셨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엄청 바빴어요. 확인 누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왔는데 여기서 놀고 있어서 사람들이 저기 그러니까 못 들어와서 내가 열어주고. 아 그건 처음에 한 분 그런 거고. 안 누른 게 레코드 버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들어올 때 사람들한테 여기 근데 AWS에서 오셨어요? 물어보고 심지어 네라고 하면 그냥 들어가. 심지어 그분은 미리 이렇게 QR코드 찍을 준비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안 된 거지. 근데 사람이 부족해요. 지금 2명이서 그걸 하기는 진짜 사람이 너무 부족하고 제가 그렇죠. 그래도 회사 조금 빨리 나와서 네. 그러니까 빨리 나왔다기보다 한 6시 50분부터 준비를 했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려서 근데 사람들이 7시 20분부터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서 또 이제 머물러서 드셔도 된다고 안내하고 뭐 앉아서 기다리면 안내하고 네, 핑계죠. 그쵸. 지금까지 우리가 행사를 몇 번 했는데 여기서 얼마나 그동안 안 했으면은. 아니, 사람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어제는 좀 적었어서 윤도 원래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네. 윤님도 발표 준비한다고 아. 마지막까지 들어가셔서 안 나오셨어. 어제 처음 발표하신다고 머신러닝 쪽 발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발표하신 내용은 이제 글로도 쓰실 예정이시죠? 글로 조금씩 써보려고요. 어제 뭐 관심 발표했는데요? 어제 너굴님은 이제 살아남기 라스베가스에서 서바이벌 살아남기. 가이드. 네, 약간 서바이벌 가이드. 호텔만 저는- 안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나가더라도 이제 있어요. 기초적인 예전에- 체력이 필요합니다. 2016년인가 17년 리인벤트 갈 때는 외국 애가 그런 글을 써서 엄청 흥했었어요. 왜냐면 행사장이 워낙 커서 살아남기에 그런 뭐가 걸로? 있었어요. 뭐 네. 걷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아, 운동화 신어라 뭐 이런 거. 네. 맞아. 요즘 외국인이 알아야 될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약간 편의점 같은 것도 알아두면 좋고 그 안에서 엄청 미로처럼 돼 있거든요. 맞아. 그런 가이드도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지도 보면 대충 되긴 하던데. 지도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전 듣는데. 그래도 유용한 거는 구글 맵이 네. 그 실내 실내도 다 지도를 해주잖아요. 지원해주고 그래요? 네. 층마다 또 다 지원이 돼요. 안 열어봤어. SE에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글 맵을 보고 살아남기야. 좀 했었죠. 글 써주세요. 글 써주세요. 내년을 위해서. 사실 저한테 글을 몰지 말고 그 낙교님이 지금 쓰셔야 된다. 사실 리인벤트 검색을 하면은 지금 구글에서도 44피치 글이 나오긴 해요. 제가 리인벤트 안 가고서 작년에 CP 얘기 듣고 쓴 글이 있거든요. 키노트 가이드. 네. 키노트 가이드 필요하지. 맞아. 있었고 저는 이번에 사실 리인벤트 전부터 아마존이 엄청 발표를 많이 했거든요. 약간 리인벤트 발표할 거랑 사전 발표 네. 같은 것들 포함해서 11월 달부터 발표했던 거 쭉 정리해서 그냥 리뷰하는 쭉 리뷰하는 너굴님이 엄청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재미없게 발표하냐고. 그냥 기술이 한 70개가 쭉 있고 그걸 하나씩 읽으면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낙교님 나이 들어서 이제 재미없게 발표하나. 뭔가 데모를 보여주든가 그러니까. 화면이라도 좀 띄워줘야지. 아니면 뭐 구현 동화라도 하셨어야죠. 죄송합니다. 심지어 장표도 안 만드셨어. 그냥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다가 쭉 나열해놓고 가끔 필요하면 링크 열어서 보여주고 그러셨거든요. 그럼 죄송합니다. 다음 행사부터 사람들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이제 가봤는데 엑셀 보여줘. 되게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낙교님 그 발표는 되게 알차기는 했지만 좀 건조하게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제 발표는 약간 기술적인 걸 기대했으면은 사실 듣기 싫은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윤님 내용은 이렇게 머신러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표도 좀 성실하게 만드셔가지고 누군가는 다르게 그래서 좀 재미있었는데 그 이제 뭐 3가지 세션 중에 1가지 정도니까 그렇게 치면 그래서 이제 오셨던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좀 끝나고 나서 오늘 발표가 기대했던 거랑 어떻게 괜찮냐 여쭤봤는데 한 3분 정도 여쭤봤을 때는 좋았다고 그런 얘기하시고 그 다른 행사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는 1시간 동안 엄청 빨리 확 훑고 지나갔대요. 새로 발표됐던 내용들을.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머신러닝이랑 2개로 나눠서 진행을 해서 그런지 조금 여유 있게 진행을 했던 느낌도 있고 그쪽에서는 좀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잘 들렸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재밌었던 거는 당근마켓에서 행사를 해서 그러니까 AWS도 궁금했지만 그걸 발표하는 장소가 당근마켓인데 당근마켓이 궁금한 차에 잘 됐다 해서 오셨던 분도 계셨어요. 그럼 당근마켓 행사할 때 신기하다. 5만 원씩 받아도 되겠다. 네? 리스토어 수익 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당근마켓 수익 사업.
브랜드를 이상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이 사무실 실제로. 나가서 음식물 반입되는 대로 가시고요. 근데 사실 여기는 관광소 명소로 쓰세요. 근데 사실 그분은 44비치에서 보고 오셨어요. 44비치에서 그 블로그. 배너를 제가 달아놨거든요. 지금 HTML 수정해서 알고 있는데 제가 네. 거기다가 그 배너에 당근마켓이 들어있어서 그거 보고서 뭐 도커글 검색하시다가 그거 봐서 가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후원자도 오셨어요. 저희 후원자도 따로 초청 드렸어서 스탠다드 후원자 오셔서 1회부터 다 들으셨다고 되게 뿌듯했어요. 그쵸. 아직 그런 얘기 못 들어봐서. 회사 내에도 그런 사람이 없죠. 저희 회사도 없어요. 회사에 저 그래도 있어요.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기현님 계셨구나. 전 그냥 다 순서대로 듣는 스타일이라. 저희가 제일 열심히 듣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다 들었어요. 그래요? 나는 안 들었는데. 저희 안 들었는데. 저희 쇼노트도 만들어야 돼서 쇼노트 만들어야 되니까 어쩌면 쇼트 안 만들었잖아요 요즘에. 요즘 좀 지금 한 10개 밀린 것 같은데. 10개까지는 아니고 제가 다 올해 말에 다 정리해야죠. 그래서 저희랑 협의도 안 하고 공지를 올렸더라고요. 연말에 무슨 그 보수 기간. 보수 기간 이런 걸 한다고 쇼노트도 보수요? 채워 넣을 예정이고 그런 트윗을 올리셨더라고요. 혼자 하시는 거니까 뭐. 그렇죠. 혼자 하는 거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STD하고 요즘에 최근에 이제 편집도 안 하니까 잘 안 듣다가 지난주에 그 광주 내려갈 일이 있어서 운전 이제 4시간씩 왕복 8시간 했는데 그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확실히 차 탈 때 팟캐스트 들으면 좋은 게 노래는 아무리 좋은 노래 틀어도 중간쯤에 졸려요 약간. 맞아요. 근데 팟캐스트고 약간 기술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제 아싸님이랑 녹음한 걸 못 들었었잖아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그래서 아싸님 그걸, 미국 갔다 오신 그걸 한 1시간 반 가까이 되는데 그걸 들으면서 오니까 확실히 안 졸리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 듣고 나니까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그래서 차 운전을 더 많이 하면 팟캐스트가 잘 후원해 될 것 주세요. 스탠다드 아웃에.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그걸 들으면서 지금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후원할 방법이 없어. 운전하고 있잖아요. 뭐 구글로 뭐 말로 후원할 수도 없고 안 되더라고요. 그거 쇼컷 만드세요. 네? 뭐 가르쳐 주면 그러니까 뭐 되지 않아요?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야 되나? 약간 CP님이 얘기하셨던 게 그런 후원 플랫폼이 있으면 잘 될 것 같다. 팟캐스트가 듣다가 뭐 거기 후원해줘라고 하면 바로 쏴주는 그런 명령어들이 뭐 통합적으로 있으면 약간 팟빵 같은 애가 할 수 있을 그쵸, 만한. 그렇겠네요. 어차피 듣고 있어서 사람들이 핸드폰 그거 못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일반적으로. 맞아. CP님이 얘기한 거는 들으면서 후원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끝나고 나면 다 까먹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제 들으면서 딱 후원하면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후원비가. 그러네. 아프리카 별풍선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딱 그 순간에 쌓아야지. 전 트위치도 깜짝 놀라긴 했는데 트위치도 그냥 아예 그런 별풍선 같은 걸 파는 것 같더라고요. 트위치는 그쵸? 돈이에요, 돈. 네, 그러니까 달러, 현금, 원화로 나와요. 그래요? 우리 트위치에도 받나요 이제? 아니요, 받아야죠. 그거 돈 많이 어느 정도 쌓여야지 그거 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거는 사는 건 그냥 살 수 있는 것 같고 그냥 사용자가. 근데 아무튼 그래서 트위치도 스탠다드 아웃을 유튜브에 올려야 되니까 아직 정리할 게 많긴 한데 그걸 하면은 이제 여기서 바로 라이브도 하고 올리는 것도 그 유튜브 영상으로 바로 올리고 할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구성이 되면은. 그러니까 라이브는 트위치가 좋고 이제 VOD는 유튜브가 좋고. 그쵸. 근데 트위치 이거 실시간 라이브 하려면 컴퓨터 사야 되는데. 맥으로는 안 돼요. 이거 펜 엄청 돌아서. 그만 사요. 실시간 라이브? 어제 뭐 아이맥으로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맥 정도 되면 되는 건가? 제가 어제도 집에 가서도 열심히 아이맥을 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맥 21인치는 가성비가 떨어지고 27인치는 너무 크고. 맥미니 사요, 맥미니. 맥미니는 문제가 모니터를 계속 연결하는 게 은근 귀찮아요. 그 뒤에 달면 안 돼요? 모니터 뒤에 이렇게 박아버릴 수 있잖아요. 박을 수는 있는데 회사 그렇게 마운트에다가. 생각하면 좀 애매한 게 맥미니가 제일 싼 것도 회사에 사는데 100만 원 넘거든요. 네. 그죠. 거기에 아무리 싼 진짜요? 모니터를 달아도 뭔가 이거 사양은 맥미니가 훨씬 떨어지는데 저는 리모트 데스크탑으로 붙어서 썼는데. 근데 이제 이런 방송은 리모트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치, 모니터링도 이거 봐야 되고 모니터링 때문에. 좀 약간 애매하지. 안 보고 할 수는 좀 힘들잖아요.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그거밖에 안 남았죠. 사이드카. 그것도 약간 별로더라. 그것도 기본이 이거 있어야 될 걸요? 그러면은 걔네 그거 있잖아요. 아스트로패드.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솔루션 막 아이패드를 사야 아이패드랑 맥미니 사면 더 비싸죠. 아이맥 27 지금 CP님이 원하는 거를 아이맥 쭉 27 인치. 듣고 아니야. 쭉 아니요? 듣고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이런 간이 스튜디오가 아니고 정식 스튜디오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유튜브 시작하시면서 아예 스튜디오에서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많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조금만 노력하면
그 이민석 교수님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보니까 아카데미? 어제 보니까 아이맥 공용으로 엄청 많이 깔아놓은 거 사진 찍으셨고 거기에 진짜요? 팟캐스트랑 유튜브 스튜디오 만든다 그랬거든요. 네. 거기를 잘. 잘 부탁드립니다, 시피님. 근데 뭐- 개포동이라 그게 그러니까. 문제예요. 낮에 멀잖아요. 어떻게 가야 되지? 저녁에 시간을 내야 되나? 선릉역에서 분당선 타고 개포 여기서 아 너무 내리면 멀어 안돼 너무 멀어 듣기만 해도 너무 멀어 집에 어떻게 가 집에 지하철 타고 가셔야죠. 아무튼 그랬어요. 네. 분당선 타고 선정릉에서 예, 어제도 이제 고선- 모임하면서 약간 연말 느낌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크리스마스 장식도 아무것도 없는데 연말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그 구글도 이제 연말이니까 베스트 앱 같은 거 막 뽑아주잖아요. 근데 이번에 당근마켓이 맞아요. 베스트 앱 1위를 하셨다고. 베스트앱 1위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한 거 아니에요? 오. 그러니까 불러놓고 거기 참가 어쨌든 후보급에 들어가면 다 상을 기본으로 주더라고요. 네. 뭐 베스트 일상생활 앱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2개를 기본으로 받고 네. 근데 그것도 뭐 일상생활 앱 베스트 뭐 이런 식으로 막 뽑아줬어요. 네. 인기 앱 해가지고 카카오페이가 되고 해서 떨어진지 알았죠. 대표랑 이제 다 가고 마케터랑 갔는데 네. 우린 여기서 원격으로 보고 심지어 저희 대표분 중 한 분은 결혼기념일인데 가셨거든요. 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가 허락해 주자 가셨다고 했거든요. 상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 못 받는 거 아닌가 했는데 맨 마지막에 있더라고. 베스트 앱이 있고 베스트 네. 게임이 있는데 게임 쪽은 블레이드 앤 소울인가? 그게 받고 그냥 베스트 앱은 당근마켓 받았죠. 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밖에 계신 분들은 약간 그거에 대해 공감을 못 하실 수 있는데 거기 가셨던 분들은 되게 긴장하면서 들으신 것 같아요. 막 나름. 발표할 때 박수 치고. 그 1등하면 뭐가 좋아요? 1등 하면 우선 지금 플레이스토어 가면 네. 메인 상단에 베스트 앱이라고 오. 배너가 떠 있어요. 대놓고. 이제 이미 많이 받아서 그게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여기에 그새 또 내려갔네. 아 진짜요? 벌써요? 2주 정도 했나 여기에 떠 있었어요. 당근마켓이 베스트 앱이라고. 약간 좀 그러니까 거래량도 중고나라 앞섰다고 들었는데. 거래량 모르겠어요. 거래량. 그런 기사가 나오긴 했었어요. 중고나라보다 뭐 앞섰다고. 유저수는 아마 중고나라 모바일 앱 기준일 거고 예. 근데 이런데 떠도 이제는 트래픽이 많이 오르거나 하진 않나 봐요. 다운로드가 엄청 늘어나진 않아요. 근데 그게 이미 베이스 트래픽이 많이 늘어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10만일 때 뉴스에 나오면 50만이 늘어요. 네. 근데 200만일 때 뉴스에 나와서 50만이 늘어요. 그럼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숫자는 뭐 지금 대충 얘기한 거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지난주인가? 그 뭐 또 TV에 나왔다고 당근마켓. 공유의 집이라고 네. 네. 그날 파일럿 이제 예능 같은 게 있는데 낙교님 만나러 왔다가 낙교님이 퇴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에 안 가요? 그랬더니 거기 나오면 트래픽 몰려가지고 서버 죽을 수도 있으니까 대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좀 한번 서버 터지는 거 구경 좀 할까 하고 옆에 있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저는 먼저 갔거든요. 근데 다음날 여쭤봤는데 잠잠했다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약간 튀긴 하는데 약간 나오니까 그리고 로고랑도 다 노출됐거든요. 왜냐면 그게 완전 그냥 공짜로 해준 건 아니니까 제안이 먼저 와서 했는데 그래서 약간 튀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JTBC 뽕을 한번 맞아서 네. 그때에 비하면 잽지 안 되더라고요. 역시 사건 사고가 그러니까 라인이 저희 거 베낀 거 게디 네. 이 JTBC 뉴스에 나올 때는 분당 트래픽이 만약에 10만이었잖아요. 그 방송 나오는 순간 20만으로 튀어요. 그리고 이제 쭉 빠지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실명 얘기해도 되나요?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요? 실명. 무슨 실명? 누구요? 라인 실명. 뭐 상관없잖아요. 다 알죠 뭐. 근데 기타로 나온 건데. 그때는 되게 그쵸 한 번에 확 튀었었고 이거 진짜 순간적으로 오르더라고요. 기사가 딱 뜨는 순간 이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TV에 딱 나오는 네. 순간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좀 근데 신기했어요. 트래픽으로 검색을 하는구나. 아니요, 앱 다 API 포함이긴 해요. 네. 네. 다 하나니까 서 맞아요. 신기하네. 근데 이제 예능이나 이런 데는 어차피 언급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사용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긴 한데 그래서 사실 찾아보기도 애매한 것 같긴 해요. 그거 보고서 바로 찾아보는 그런 거보다는 약간 브랜딩? 대신 기사로는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아. 거기 시아 준수가 엄청 10년 만에 TV 나온 거였는데 네. 맞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막 이게 퍼지니까 그때 좀 언급되고 트위터에는 역시 어린 친구들이랑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트위터에도 좀 이야기 나오고 TV가 원래 측정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어렵죠. 효과를 알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점점 TV는
가라앉는 추세이기도 하고. 아직 저희는 TV 광고는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런 그건 상황에서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다른 데 한 거 보면 아예 효과가 없진 않대요. 없을 리는 없죠. 측정은 안 되는데 확실히 많이 들어오는데 네. 책정은 안 되는데. 네. 그쵸. 아무래도 텔레비전이 아니면은 외부의 정보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여전히. 그리고 뭐 야, 기차역에서 베스트 기다리는 상태 사람 뭐 이런. 아직 저희는 그런 건 많이 없긴 하거든요. 트래픽이 갑자기 튄다거나 그런 건 거의 없었어서 그러니까 푸시를 보내도 기본적으로 다 분할로 보내고 시분할이 돼 있어서 똑똑하네요. 일시적으로 막 튀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며칠 전에 고양시 어린이박물관에 제가 아이들이랑 한번 잔 적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가끔씩 이벤트라면 푸시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자로. 근데 문자를 받아서 들어가려고 클릭을 했어요. 다운돼. 근데 홈페이지가 안 열리는 거죠. 뭔지 알 상상이 것 가잖아요. 같아요. 모두에게 동시에 보낸 거죠. 뭐 메시지야 잘 갔겠지만 안 열리니까 확인 못 하다가 1분 정도 지나서 다시 들어가 보니까 천천히 열리더라고요. 저희는 그게 좀 약점이긴 한데 그러니까 마케팅 관점에서는 그런 거 되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메시지를 보낼지 이런 거 다 정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그게 잘 안 돼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대충 트래픽 부하하는 걸 더 위주로 생각해서 나눠놓긴 했었거든요. 그런 거 좀 근데 시간 선착순 뭐 100명 이런 이벤트들이 저희 그런 이벤트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쟁 효과가 과연 그 해당 플랫폼에 좋은 인상을 남길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그거를 별로 아닌 것 같거든요. 저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되게 실패라고 하고 좀 그러는데 되게 좀 많이 까였던 제 중에 하나가 배민이긴 하잖아요. 왜요? 쿠폰 같은 거 준다고 이제 사람들 몰렸는데 사실 1, 2년 전쯤에는 거의 그런 거 뿌리면은 네. 무조건 다운됐어요. 서버가 배민 서버가. 그래서 그런 걸 하면은 그냥 오늘은 배민 안 써야겠다. 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들 이제 그 개선한 것 같긴 한데 지금 CP님이 상세 자랑하러 가져오셨어요. 오셨어요. 일상생활에 오. 요게 인기 앱. 그러니까 인기 앱은 1등이 아니었어요. 인기 앱 1등은 카카오페이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인기 앱이니까 이거 1등 못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베스트 앱이 따로 있어. 이거는 와. 약간 그거 같죠. 멋있다. 뭐요? 상패가 좀 특이하다. 그 요즘 연예인들 받는 상패 스타일이 약간 이렇게 생겼던데. 그래요? 아 그래요? 이렇게. 그 무슨 건물 간판처럼 생겼다고. 그쵸. 나중에 사진 찍어서 트위터 올려주세요. 네. 좀 너굴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찍을게요. 제가 트위터는 당근 마켓에서 마케팅이 올려야 하시잖아요.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올렸어요. 아 그래요? 음. 그럼 뭐. 근데 여기 참고로 여기 지워져 있어. 뒷자가 약간. 그러네요. 처음부터 그러게. 저런. 실망. 약간 이번에 제가 체르노빌 블루레이를 샀는데 그것도 표지에 위에 글씨 영문자가 살짝 잘려 있어서 다시 보내줬거든요. 다시 보낸 건 정상이에요? 네, 그건 다시 인쇄한 거니까 인쇄물 문제로 다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워졌어요. 제가 이번에 사실 유니파이 글 쓰면서 또 지른 게 하나 있거든요. 또 뭘 지르셨나요? 그 사진 보셨어요? 사진? 사진? 유니파이 글에 카메라를 산 거예요? 아니요, 카메라는 저걸 쓴 거고 제가 RX 그 카메라 쓴 거고. 거기 어딘가에 산 거를 슬쩍 자랑해 놓으신 거예요. 자랑은 하지 않았어요. 그거요? 벤츠 자랑하듯이. 아니, 자랑은 하지 않았고 보일 듯 말 듯. 여기 보면은 지금 뭐가 있는데요? 이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은 있죠. 어디 있어?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사진이 있잖아요. 네. 네.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바닥을 샀어요? 미니 스튜디오를 샀어요. 네. 네. 그렇구나. 돈 낭비는 나 이 미니 스튜디오 공짜로 받은 거 버렸는데 그 미니 스튜디오 저기 뭐 그 1년에 한 번씩 코엑스에서 사진전 같은 거 하는데 사진 기자재장 가면 줘요 막. 그래요? 미니 스튜디오 그리고 그냥 대충 만들 수 있던데. 맞아요. 만들 수 있긴 하겠죠. 네. 근데 귀찮아서 파는 걸로. 그건 그렇죠. 그래서 저거 가서 한번 찍어볼게요. 가져오거나. 그러시죠. 그냥 찍는 게 더 예쁠 것 같은데. 저거 아니요, 지금 안 예뻐요. 아니요, 지금 그 미니 스튜디오에 저거는 안 돼요. 저거는 배경이 검잖아요. 이거 배경이 색깔이 별로 있어요. 색깔별로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박스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세 개 동시에 거기. 들어가요. 박스가 엄청 커요. 작잖아요. 제가 너무 큰 걸 잘못 사가지고 이따만한 거. 미니예요? 지르는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잘못 사. 맨날 잘못 사. 아무튼 네. 다음 주제 넘어가시죠. 네이버가 네이버가요? 요즘 많이 올랐나요? 왜 오르는 건가요? 뭐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한동안 엄청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계속 이제 떨어지는 느낌이었는데 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지금 좀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이 3위가 됐어요.
우리나라 이미 시가총액 시가총액에서. 10위 안에 있었잖아요. 10위 안에 있는 거랑 3위랑 다르죠. 1, 2위가 누군지를 들어야 좀 1, 2위는 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와. 전통적인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현대급은 아니에요. 현대는 자회사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분할이 돼 있으니까. 정확히 따지면 그룹의 그런가? 현대 규모는 안 되죠. 현대자동차랑 뭐 현대 뭐 그 뭐 몇 개 그러니까 나눠져 그룹 전체에는 있잖아요. 안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럴 수 있는데. 네이버도 제조업 하나만큼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시총이 되게 큰 기업들이 은행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금리가 떨어지면서 은행주들이 다 빠졌어요. 그러면서 네이버는 이번에 웹툰이랑 또 뭐지 페이랑 이런 것들이 재평가 받고 라인 오. 그 일본 쪽에서 있었던 그거 뭐죠 그냥? 라인이랑 야오랑 합병하는 거 그런 것들 나오면서 주가 계속 올라서 다른 애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이버 사실 이 주가를 찍은 적이 없는 건 아니라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많이 떨어졌어서 네이버가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요. 예. 역사적으로 이미 이 가격이 없었던 역사적으로 가격은 아니고 그건 다른 아니겠죠. 애들이 빠진 게 심한 거죠. 근데 그 뭐야 코스피가 2,400 찍었던 시점 가격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냥 최고점은 당연히 못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딱 네이버 최고점이랑 비슷하긴 해요. 네. 오. 왜냐면 제가 네이버 이때 했는데 17만 원 대잖아요. 네이버 한 14만 원 됐을 때 살까 말까 했었는데 네이버 한 10만 원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10만 원까지 떨어졌다. 제가 10만 원 밑으로 가면 살라 그랬는데 네. 2016년 그때 빠진 거 말고는 맞아요, 최근에도 10만 원을 떨어질랑 말랑 하면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 저는 그냥 그때 쭉 샀는데. 돈 많이 버셨겠다. 오. 오늘 점심 얻어먹었어요. 네. 아직 안 팔았어요. 원래 주식은 안 돼요. 팔았을 때 기준 올랐을 때 사주고 아니, 또 저는- 떨어질 때 안 사주고 올랐을 때 저는 떨어지고 주변에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봐서 야 오늘 상한가야 내가 살게 한 다음에 다음날 하한가 막 이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봐서 근데 약간 좀 저는 재밌었던 포인트가 뭐냐면은 결국 IT 기업이 어떤 내실을 가지고 좀 커서 3위까지 올라온 게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그리고 재밌는. 네이버도 사실 자회사 되게 많아서 저는 물론 약간 작은 반대적인 규모의 뭔가 네. 예. 반대적인 느낌으로 아람코가 이번에 미국에 상장을 했잖아요. 근데 상장 하루 만에 애플을 넘어섰거든요. 아 그렇죠. 애플 넘어선 게 아니라 애플 넘어선 채로 상장했을걸요. 넘어선 채로 상장하고 거기서 30%또 오른 거죠. 네, 뭐 어쨌든 30%가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네. 아무리 그리고 미국에 상장한 거 아니에요. 정정을 아, 하면은. 그래요? 네. 사우디 시장에 상장한 사우디 거. 시장. 아, 사우디 시장에 그러니까 상장. 시가총액이 전 세계 기준으로 탑을 찍었다는 아, 거. 네. 그렇구나. 뭐 어쨌든 이제 시총이 그만큼 큰데 그런 걸 보면 아무리 뭐 IT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렇게 팔고 뭐 제조업을 능가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해도 네. 아직은 석유에는 안 되는 거다.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원래 미국 시장이 그랬잖아요. 원래 미국 시장 시총 1위가 네. 그 오일 회사? 오일 회사였어요. 아 맞아요. 한 몇- 엑스모빌이랑 꽤 오래였어요. 그 애플이 따라잡은 게 몇 년이 안 돼요. 맞아 얼마 안 돼요. 그래요? 애플 MS가 따라잡은 게 몇 네. 년이 안 돼요. 요즘 석유가 어쨌든 하락세이기도 하고 아람코도 원래 예상에 비하면 되게 적은 가격으로 됐을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걔네가 올린 거를 뭐 다 못 채웠어요. 못 채웠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해야지 하고 이만큼 할 거야 했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3차인가 4차인가까지 했는데도 다 못 채운 걸로. 그래놓고 상한가 맞는 건 이상하네요. 뭐 근데 사람들 관심이 그렇게 많으니까 처음에는 쭉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을 걸요. 며칠 첫날 오르고 다음에 또 떨어지고 그러죠. 근데 상한가가 거기는 별로 안 됐어요. 10%인가 밖에 안 됐던 것 같긴 해요. 막 오르죠. 제한이 30% 하루에 이렇게 나왔던 것 제한이? 같아요. 예. 그렇군요. 아람코가 한 5년 전쯤에 상장했으면 정말 어마어마했을 텐데 이제 막 하락하는 게 보이는 상태에서 하니까 임팩트를 많이 상대적으로 지금 유가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걔네는 유가 영향 엄청 많이 받아서 많이 받겠죠. 예. 그러니까 원래 엑슨모빌, 로얄 더치쉘 이런 데가 진짜 전통적인 엄청 큰 회사들이었고 중국도 페트로차이나 이런 데가 엄청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네. 근데 저도 애플이 빨리 따라잡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낙교님은 워런 버핏을 추종하기 때문에 IT 주식 이런 거 싫어하죠. 싫어하진 않아요. 네이버 아니,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애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애플만 가지고 있잖아요. 아마존 아직도 아마존 샀다고 했어요. 조금. 그래요? 물론 이제 워런 버핏이 산 건 아니고 약간 그 후계자들 중에 한 분이 사신 것 같긴 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는 싫어하잖아. 그런 거 말고 진짜 그쵸. 사람의 생활에 밀접한 그게 오르는 게 맞다. IT 같은 건 잘 모르니까 자기도.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약간 독점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이긴 하죠. 그래서 네. 낙교님도 신기해하는 것 같아. 네이버 같은 IT 회사가. 아니에요. 네이버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난 그냥 3위, 2위 당연할 것 같은데 삼성에는 좀 당연할 것 모르겠고. 같은데 이게 저는 조금 인식이라는 게 많이 바뀌어간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98년은 이제 버블이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네. 근데 의외로 그 전통적인
그 우리나라에서 재벌들이라든지 그런 데가 계속 클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가 쭉 올라오는 거 보면 이제 약간 좀 내실으로 좀 그런 것들 따라잡는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가총액 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대기업들은 그룹사라고 하는 애들은 다 이제 막 쪼개지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뭐 휴게 뭐 이런 것 때문에 IT 산업 좀 그런 게 없어서 다 가치가 한 군데로 몰리고 그룹사들은 이게 쪼개지고 그쵸. 그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내 생각에 그거 다 포함하면 5위 밖으로 네이버는 아마 다 밀려. 네이버도 쪼개진 적 몇 번 있잖아요. 네이버 근데 다 100% 자회사가 많고 라인 맞아요. 말고는 네. 아 그래요? 네, 라인 한 말고 게임도 다- 자회사예요? 한 한 게임은 아예 분리됐죠. 딴 회사, 네, 아예 분리됐죠 거기. 딴 회사. 서로 지분 정리도 약간 했고 그래서 NHN은 아예 딴 회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이버가 3위가 되었군요. 네이버 시가총액이 얼마? 29조밖에 안 돼요? 이게 구조화 되는 거죠. 애플은 얼마나 돼요? 애플은 애플은 그 얘기. 1년 예산을 넘어서 뭐지 코스피 다 합친 걸 넘었나? 뭐 그러지 맞아요. 않나? 코스피 다 합친 거 코스피 넘었어요. 다 합친 거 네, 넘었어요. 이번에 1,500조 맞나? 와. 모르겠다. 1,200조? 근데 코스피보다 크다고 하더라고요. 한 기업이. 29점 너무 적은데 뭔가 요즘에 미국은 유니콘도 너무 많아서 예. 데카콘이라고 이제 10조를 하는데 네이버는 그거 3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와. 데카콘에. 아 근데 내년 우리나라 예산이 513조 정도인데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전 예산이 그렇게 10분의 1밖에 큰 게 더 안 되는 거 아니야? 신기한 것 같았어. 아,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하긴 했어요. 네. 근데 원래 그래서 그 환율 조작하는 애들이 나라에 덤비면 나라가 지잖아요. 돈이 더 적어서. 나라도 그렇군요. 아니요 이긴 데 있잖아요. 어디요? 중국은 이길 수 있잖아. 중국은 아, 기업을 이길 수 있어. 중국은 약간 함정도 파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함정 파서 예. 고정 환율로 해서 예. 돈 쏟아 부으면 걔네들이 망하게 만들고. 근데 그랬더니 홍콩 달러 쪽으로 해서 빠져가지고 또 한번 중국도 실패를 안 한, 그러니까 매번 이기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네. 아 근데 라인은 생각해보니까 라인 시총에 빠져서 네이버는 그쵸. 라인 그쵸. 시총은 저쪽에 따로 있으니까 일본에 상장돼 있죠. 실제로는 30조보다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가치가.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 기업 지도도 스타트업 쪽도 많이 변하는 것 같고 네. 당근마켓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당근마켓 데카콘 되면 좋겠다. 데카콘? 돈 많이 벌게.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사심을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돈 많이 드러내시는. 버시면 밥 좀 사주세요. 아, 제가 무슨 그래요. 돈이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벌면 나도 점심에 저기 스시 먹으러 막 일본 가고. 아니, 너무 소박한 거 아니에요? 너무 소박한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계속 동쪽으로 가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돌아와야지. 시간을 아낄 수 있군요. 약간 그런 거 없나? 약간 영원히 끝나지 않는 비행기 같은 거 없나? 없어요. 여행. 아직까지는 없어요. 계속 내렸다 올랐다 하면 되죠.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안 내리고 아니요, 그 지구를 돌면서. 자전 속도보다 빨리 못 갈 걸요 아직? 아 자전 속도보다 빨리 가야 되는구나. 네. 그렇죠.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뭐 구글 클라우드도 뭔가 발표한 거 같네요. 발표라기보다는 기사가 떴는데 네. 2023년까지 클라우드 시장에서 1위 혹은 2위를 하는 거를 목표로 한다가 아니라 데드라인으로 박았어요. 망했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사업을 접겠다처럼 들리는 기사였어요 저한테. 약간 이걸 들으니까 OKR이 생각나는데요. OKR이 뭐예요? 아 구글의 그런 KPI 이런 느낌. 그 OKR. 네. 아 그 OKR 말한 건가 보다. 그럼 이건 달성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OKR 기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달성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달성한 목표를 잘못 잡은 거니까. 아 OKR 너무 낮게 약간- 잡은 거군요. 그럼 이게 꼭 반드시 이게 한다고 데드라인이다 그쵸. 이거라고 사업을 접는다라고 볼 수는 없는. 안 되죠. 구글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영업도 못 하고 맞아요. 그렇게 서포트 제대로 못 하는 상태에서는 지금 AWS가 리인벤트 때 발표한 거 보면 1등이 아마존이고 2등이 MS예요. 벌써. 그쵸. MS가 구글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3등은 알리바바예요. 네. 3등 구글이 아니에요. 알리바바가 구글보다 더 서포트 잘해주는 영업도 잘하고 4등이 겨우 구글인데 구글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하는 게 약간 B2B 비즈니스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서포트나 뭐 영업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구글의 마인드상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성공한 거 딱 하나, 에드워즈. 근데 그것도 사실 약간 부족해요. 구글이 하는 거 보면 에드워즈를 자기들 플랫폼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쓰는 거지
영업적인 뭐 서포트 관점에서는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구글이 해주는 게 없어요. 유튜브도 뭐 사실 거의 자르고서 이제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구글 지금 광고도 저희 돌리는 것도 보면 알겠지만 뭐 머신러닝으로 알아서 할 테니까 돈만 써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서포트 개념이 없어. 돈만 써.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GCP. 저도 이번에 AWS 리이벤트에서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옥토퍼스 자꾸 옥토퍼스래. 옥토퍼스가 아니라 뭐 말하는 아웃포스트. 아웃포스트를 발표했잖아요. 근데 아웃포스트가 한국에서 바로 GA가 됐어요. 약간 근데 아웃포스트가 뭔지 아시죠? 아니요, 몰라요. 그 아웃포스트 간단히 설명하면은 아마존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렉 단위로 이렇게 기계를 팔아요. 그걸 내 회사에 갖다 놓고서 아마존 웹 서비스 로컬에 쓰는 거예요. 그걸 연결하면 아마존 웹 서비스처럼 동작해서 AWS CRI도 쓸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꼭 우리 회사에 저장해야 된다. 이게 약간 해결되는. 그렇죠. 그 약간 되게 엄청 무거운 솔루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네요. 한국에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한국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한국에 지금 파트너사 메가존이라는 이런 데가 엄청 잘 돼 있잖아요. 그런 데랑 연계해서 큰 기업들을 잘 같이 가는 고객들을 잘 봐서 같이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한국이라서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했는데 한국 그럴 수 기업들의 있는데 보수성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보수성 때문이 아니라 잘 설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존이랑 파트너사들이 그런 기업들을 잘 끌고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니즈를 들어주는 거죠. 은행권이 쓰기 되게 좋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슷한 게 구글도 있었다고 해요. GCP 들어보면 근데 거기는 약간 내 기계에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개념인 것 같고 아마존이 하는 건 그냥 디바이스 하드웨어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 렉을 통째로 와서 꽂기만 하면 알아서 다 해주겠다는 느낌? 네. 그렇군요. 저는 이번에 구글이 갑자기 이렇게 정책을 발표하는 게 혹시 그 최근에 레리 페이지랑 세르게이 브린이 물러났잖아요. 알파벳 CEO에서 물러나면서 그 선다이 피차이 씨를 구글의 CEO이자 알파벳의 CEO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나 이런 생각도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GCP도 하고는 싶은데 기업 마인드가 그래서 저는 구글 어차피 소비재 기업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쪽 그 B2B 영역을 잘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이 너무 강해서 지원에 대한 건 굉장히 적은 일단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빅쿼리 써보면 느껴요. 빅쿼리 진짜 너무 좋아서 안 쓸 수가 없어. 쓰긴 쓰는데 뭔가 제한에 걸리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거의 이게 뭐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거 하다가 힘들어서 서포트를 날리고 하면 뭔가 해줄 것 같고 그게 다 툴에 돼 있는데 구글은 메일 보내고 그 서포트 센터도 메일이 기본이에요. 근데 메일이 거의 답이 없고 그래서 구글이 그런 거 해요. 약간 서포터즈 비슷하게 포럼 열어서 사용자들끼리 답변을 주고 봤어요. 등급을 되게 네이버 지식인처럼 막 뭔가 등급 주고 신레벨 막 이런 것처럼 뭐 플래티넘, 골드, 실버 뭐 이런 식으로 주고 그 사람들이 답변을 해주는 그게 오히려 더 잘 돼 있는. AWS도 그런 포럼이 있긴 했었는데 요새는 많이 죽은 것 같은 느낌이고 지금은 서포트랑 파트너사 통해서 많이 해결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게 달라서 저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들었을 때 이제 우리 같은 스타트업이나 이제 이쪽에서는 AWS나 클라우드를 많이 써서 이런 회사 중에는 GCP로 넘어갈 만한데 더 큰 시장의 엔터프라이즈 시장은 아직 10%도 전환 못했대요. 미국 기준으로도. 그럼 그 엄청난 시장이 거기 있는데 이거에는 MS가 더 잘할 것 같아요. AWS나 아마존이나. 그게 NDJ 키노트였나? 거기 처음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3%밖에 클라우드를 안 넘어왔다. 그게 거의 다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거기가 돈도 되고 결국 훨씬 큰 시장이니까. 주식 사세요라는 발표는 맞습니다. 저는 MS는 확실히 잘하는 것 같아요. 3-4배 문제 없어요. 10%만 돼도 3배 돼요. 그리고 이게 빈익빈부익부 현상도 있을 것 같은 게 잘된 사례들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잘된 사례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가는 후발주자들이 저 사례를 보고 따라가자라고 하니까 또 이제 몰리게 되고 구글은 오히려 그런 사례가 좀 적으니까 그런 사례도 있고 영업이 기본이에요. 회사 엔터프라이즈는. 그래서 지금 보면 항상 기사 뜨는 게 대한항공이 AWS 쓴다 그럴 때도 먼저 손잡고 사진 찍어요. IT 쪽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엔터프라이즈가 그게 기본이니까. 그래서 어제도 기사 뜨는데 두산그룹이 클라우드 넘어가는데 AWS 사장이랑 이렇게 사장은 아니고 손잡고 사진 찍어요. 약간 이런 비즈니스의 세상인 거죠. 근데 구글이 그걸 한다고 생각해봐. 이게 안 어울리는구나. 이게 약간 안 어울리잖아요. 구글 포럼 보면서 느낀 게 구글은 아직 약간 팬심으로 돌아가는 거에 기대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B2B는 그거랑 좀 다를 텐데
약간 그 부분에서 근데 엔지니어링은 확실히 잘해서 빅쿼리에 필적하는 그 솔루션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AWS도 마찬가지고 애저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필적할 만한 것도 안 나와요. 신기하게. 나올 법도 엔지니어들은 한데. 구글을 좋아하는데 구글 제품을 쓰기 위해 회사를 설득하기엔 구글 제품이 좀 어려워요. 맞아, 어렵죠. 리밍 같은 거 대응하는 것도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문서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 맞아. 그 용어가 좀 제멋대로요. 그거 있어요. 애저 쓰면서 딱 느꼈어. 아 이게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구나. 왜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AWS는 그냥 여기서 이루어지는 돈은 다 그냥 거기 하나로 청구되잖아요. 네. 애저는 애저 클라우드 내가 분명히 가입했어요. 그 안에 결제 계정을 엄청 여러 개 만들어 봐. 그 GCP도 그런 개념이 있긴 한데 모든 리소스마다 결제 계정을 따로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래서 저 느꼈던 네. 것 중에 하나가 MS 애저를 써서 간단한 거 해보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결제 계정부터 셋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혀. 일단 뭘로 셋업을 해야 되지? 그리고 무슨 리소스를 만드는데 그때마다 결제 계정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맞아. 리소스당. 와 이게 왠지 진짜 엔터프라이즈에서 막 조직별로 금액 계산되고 이게. 조직별 비용 계산을 위한 거. 근데 AWS가 진짜 사실 작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좀 좋은 사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얘네는 엔터프라이즈로 시작한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냥 일반 사용자들이 다 들어가서 사용하라고 만들었던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IBM이나 뭐 레드햇이나 MS 써보면은 진짜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거를 만들어 놓고 쓰다가 아 이제 조금 풀어줘 보자 이런 느낌으로 열어주고 있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시작부터 좀 어려운 거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좀 궁금해. 애저가 좀 많이 따라오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시장. GCP는 잘 모르겠어요. GCP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애저 쓰시는 분 말 얘기 들어봐도 어제 얘기 좀 나눴었는데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쉽진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엔터프라이즈 느낌이 강해서. 애저에 그거 쓰고 싶은데 지금 그 뭐야 그 인증하는 거 커버로스인가? 커버로스? 커버럴스. 그건 딴 인증하는 거. 케르베로스 영어로 발음한 거. 커버로스 말고 뭐 L대 붙이는 그 뭐 액티브 디렉토리. 이게 지금 AD. VPN 하려면 AD를 붙여야 되는데 아마존이 해주는 거 했더니 내가 윈도우 인스턴스 또 띄우고 막 복잡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굳이 그 AD 하나 때문에. 근데 애저 거 AD 쓰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MS가 잘 만든 거니까 그 정도. 그리고 윈도우 데스크탑이랑 애저도 윈도우 데스크탑 자기가 네이티브하게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그게 잘 만들면 진짜 꿈 같은 그 태블릿에서 윈도우 원격을 쓰는. 지금 VS 코드 웹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하기 시작한 네네. 거잖아요. 그거 좀 잘 되면 좋겠네요. 저도 그것도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로컬에서 로컬 그러니까 브라우저 VS 코드 온라인으로도 붙는데 그걸 내 거 VS 코드로도 띄울 수 있는데 이질감 없이 좋았어요. 어쨌든 구글은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에 접는지 마는지 보면 되겠네요. 근데 구글 내년에 그러고 보니까 한국 서울 리전 오픈하니까 그렇죠. 접지는 않을 거예요. 올해 초에 얘기했던 거죠 그게. 네. 근데 아직 안 열었죠. 저 데드라인이 접는 거로 저는 처음에 인식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그 CEO의 목숨이 24년을 걸린 거 아니냐. 자기 임기가. 네, 임기가 그런 느낌으로도 들리네요. 그럴 수도 있네요. 그리고 이거 얘기하실 거예요? 뭐요? 뭐 얘기 짧게 하죠. 해주세요. 회사마다 취업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제 그 취업 규칙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게 이제 연말 되면서 새로운 직장도 알아보시게 되고 이런 어떤 이직 시즌 혹은 취업 시즌이 될 텐데 이것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들고 왔어요. 취업 규칙에 뭐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취업 규칙이 그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다 규칙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모든 것.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그러니까 업무 시간, 뭐 이런 점심은 거, 몇 시부터 몇 그리고 시까지 먹고 그런 거는 보통 특례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휴가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린 이 회사는 어디까지 지원해 줄 건지 뭐 육아휴직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뭐 급여는 어떤 식으로 주고 퇴직금은 어떤 식으로 정산할 거고 막 그런 식의 내용들을 적어놓은 일종의 규정집 문서 뭐 그 정도. 이게 회사마다 너무 다르면 사실 이 법적인 조항들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이 읽고서 제대로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사실 노동자에게 불리한 그런 그 취업 규칙에 서명을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거를 매년 표준 취업 규칙이라는 걸 올려놔요.
자기네 홈페이지에. 그래서 올해 10월에 올렸었네. 2019년 10월에 아마 이때 개정이 뭔가 됐었던 것 같아요. 취업 규칙 관련해서도. 그래서 그 새로 올렸고 그걸 좀 보면 이 취업 규칙은 회사 사원의 채용과 복무, 그러니까 복무는 그 근무죠. 그 복무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사람을 뽑는지 그리고 일할 때는 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봤을 때 내가 업무용 환경에 사지 말아야 할 일들. 그래서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뭐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다거나 이런 거 금지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뭐 동료를 괴롭히면 안 돼. 그 괴롭힘 방지법 이런 것도 있고 성희롱 방지법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뭐 그 하루에 8시간 근무가 되어 있으면 그 중에 1시간 휴게 시간으로 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휴게 시간이 보통 점심 시간이죠. 그렇죠. 네. 휴게 시간이 원래는 이제 4시간당 30분을 주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8시간 하면 1시간이 나오니까 그 1시간을 그 점심시간을 주는 그럼 거죠. 그 취업 규칙에 1시간 써 있으니까 그 외 시간에 쉬면 안 돼요? 아니요. 그 취업 규칙은 하면? 기본적으로 최소치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이거는 최소한 이 정도를 지켜야지 이거보다 더 하는 거는 이제 그 상호 간의 신뢰 문제를 깰 정도가 아니라면은 괜찮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복잡해. 그 사실 점심 시간에 대한 휴게 시간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한국은 점심 시간을 근로 시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네. 1시간은 따로 들어가야 되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8시간 근무라고 했을 때 9시부터 5시가 아니고 9시부터 6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9시부터 6시는 9시간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점심시간 그건 빼고 너무 시간이 아니에요. 들어가게. 점심에 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떡해요? 그러면 일하면 되죠. 일하고 점심시간 1시간 따로 이 쓰면 돼요. 규칙대로라면 일찍 퇴근을 해야죠. 점심시간에 일을 했으면 일찍 퇴근을 해도 되는 거죠. 모르겠다. 네, 아무튼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규칙이 있는 걸 잘 모르세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사에 인사 부서가 있다고 하거나 뭐 HR이 있으면 거기에 문의를 하시면 보여주도록 의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셔야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저희도 취업 규칙 정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밟고 있어서 노무사분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이 취업 규칙이 없이 그냥 그러니까 서면 근로계약서가 없이도 근로계약이 가능하대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면 낙교님이 저한테 100만 원 줄 테니까 그 일합시다. 월 100만 원에 계약을 합시다. 계약을 했는데 그 월급날이 돼서 저한테 90만 원만 줘도 서로 분쟁이 될 거잖아요. 분쟁이죠. 나는 1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90만 원만 줬다. 저쪽에는 아니다. 난 90만 원 주기로 했다. 근데 구두 합의니까 이렇게 법정에 갔을 때 서로 이제 의견이 엇갈리기만 하고 그래서 어려워서 이걸 서면으로 하도록 법을 제정하고 그 세세한 디테일들은 다 이제 규칙으로 취업 규칙으로 정하도록 법을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취업 규칙을 읽으셔야 혹시 이제 이런 규칙은 사실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분란이 생길 만한 그렇죠. 소지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이 규칙에 따라서 모든 게 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규칙을 달라고 해서 읽어보셔도 좋고. 그리고 뭐 이런 규칙을 왜 만들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다 같이 우리 다 친하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쵸. 설마 뭐 이러겠어라고 하는데 그냥 규칙은 꼭 누굴 못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차라리 신과 함께라는 팟캐스트에 법 없는 세상이 가능한가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경제사 특강 중에 거기서 왜 경제학적으로는 법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 법은 규칙으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오히려 그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이런 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링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팟빵에 있으니까 찾아주세요. 안 네. 돼요. 그리고 왜 안 브런치에도 돼요? 팟캐스트 검색하셔도 잘 나와요. 제가 제목까지 다 말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브런치에도 직장인이 취업 규칙을 읽어야 하는 이유라는 글이 있어요. 이거 링크 해드릴 텐데 이런 글도 보시면 이제 왜 읽어봐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읽어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읽어본 될 기억은 겁니다. 없어요 한 번도. 왜냐면 이상한 회사가 없어서 그랬었는데 운이 좋으셨던 거예요. 운이 그러니까 좋으셨던 네이버나 뭐 이렇게 네, 그쵸. 괜찮다고 일컬어진 회사들은 대부분 그거보다 좋은 경우가 많아서. 근데 사원협의회에서 그걸 읽으니까
거기서 대표들이 읽으니까 굳이 읽을 필요가 없었을 수도 읽을 필요가 있겠네. 없었던 그럴 거고. 수도 있고 뭐 문제가 안 생기면 내가 생활하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잘 신경 안 쓰는데 이제 이상한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표준도 정하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 건 주변에 어쨌든 잘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주니어들이 특히나 취업계층만 보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본? 예. 적어도 기본은 하는 회사인 거고. 그러니까 취업 규칙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회사들이 그럴 되려 수도 큰 있고. 문제인 거고요. 네, 맞아요. 취업 규칙은 최소치니까 이거보다 더 좋게 해주는 회사에서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없이. 이제 어떤 부분이 성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어려워졌어 이걸 다 없애고 취업 규칙 쪽으로 쫙 가겠어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나는 이거 때문에 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특정 규칙에 의해서 있는 게 그렇죠. 있으니까. 뭐 자율 출퇴근이 뭐 보장된다고 가정하에도 그런 것도 취업 규칙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취업 잘 규칙에 규칙은. 그 있기는 특례 해요. 조항으로 넣을 네.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런 걸 일일이 넣지는 않는 것 같아. 지금 우린 넣으려고. 근데 법적으로는 이거 이제 빼야 되나? 아까 말한 표준에 대한 이야기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취업 규칙에 넣는 순간 이거는 뭐 변화가 이제 힘들어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원들의 상황이 동의를 있잖아.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하면 되죠. 그 이거 조항을 개정할 때도 그런 법들이 있는데 조항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투표를 해서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원격 네. 근무를 막 찬성할 리가 하다가 없잖아요. 원격 근무를 막 하다가 회사 상황이 급박해져서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취업 규칙에 들어 있으니까 예. 이건 불법이 돼 버리는 상황이 되는.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 더 좋게 하려다가 그래서 취업 규칙이 약간 그런 그 부분이 부분에 있을 것 같아요. 대해서는 저는 좀 이건 제가 약간 좀 개인주의적인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지구가 멸망하는데 누가 희생하면 안 할 수 있다. 이러면 누굴 보낼 거냐. 그래서 그러면 자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전 그 사회는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회를 지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 회사를 살려야 되는 상황일 때 아무도 이걸 살리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 그럼 그 회사 망해야 돼요. 그건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 회사란 뜻인 것뿐이니까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취업 규칙 대부분 근데 비슷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큰 차이. 왜냐면 이제 아까 말한 예외적인 조항들을 표준이 있잖아요. 맞아요. 표준 정도만 하고 저희도 만들 때 이제 히스토리 대충 보면 카카오나 이런 데 거 기본적인 수준 참고해서. 근데 모든 걸 다 넣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8시간 근무에 네. 뭐 몇 시에 그쵸, 출근해서 그쵸. 몇 시에 퇴근 대충 이 정도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네. 좋은데 맞아요. 그거를 굳이 다 세세하게 안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업 규칙이라는 게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긴 하잖아요. 어떤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걸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사실 취업 규칙이거든요. 그걸 좀 더 쉽게 설명해주고 그 근로자들이 그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이 10인 이상 사업자에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 네. 거의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뭐 10인인 정도에서는 잘 안 하는 거긴 한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문화라는 거는 그 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근로노동법 상에 있는 내용들이 문화랑 충돌이 나는 경우에 그걸 쓸 수 없는 부분 회생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그건 때문에 그렇죠. 예. 애매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회사에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좀 자율 출퇴근이라든지 근무 시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지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52시간 근무제 같은 것들이랑 네. 정면 충돌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포괄 임금제 같은 게 금지되면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면 그냥 바로 불법이잖아요. 그렇게 되시겠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표현하는 데 있어서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제 큰 기업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다른 형태로 좀 피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이제 조율을 해서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나 삼성전자 같은 데 오히려 근무 시간 엄청 줄이고서 알아서 이제 자기가 기록하도록 작업한다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 약간 좀 표현하기가 애매하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예, 그건 당연히 있을 건데 일단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아는 거. 아,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그리고 중요한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하신 10명 이상이면 있어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창업을 하겠다 하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 그 이슈가 생기면 정부에서도 이거 어겼다고 10명 이상인데 없다고 뭐 바로 제재하거나 뭐 감옥 그쵸. 가는 게 아니라 잘 몰랐으니까 해라 뭐 이렇게 하죠 대부분은. 그렇죠. 그리고 근데, 나서 네. 안 하면 1년인가 안 하면 500만 원 벌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이게 그 우리가 취업 규칙을 물론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도 그렇고 약간 스타트업 위주의
그런 시장에서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물론 대부분 회사는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좋지 않은 회사들이 있고 그 좋지 않은 회사들인 경우에는 취업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혹은 이제 안 만들어 놨거나 숨길까요? 있는데 숨길 이유는 없잖아요. 표준으로 똑같이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숨긴다는 건 뭔가 캥기는 조항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좋은 경험만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취업 규칙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다는 거는. 근데 회사에 분쟁 나는 경우 되게 많긴 해요. 뭐 퇴사할 때 이제 휴가 일수 같은 걸로도 엄청 싸우고 그쵸. 그 돈으로 또 줘야 되니까. 근데 취업 규칙이나 이제 근로노동법이 보통 기준이 되니까 그런 걸로 이제 엄청 싸우긴 하죠. 그래서 문제 생겼을 때가 제일 큰 것 같긴 해요. 기본적으로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노동자 입장에서도 아 이거는 뭐 취업 규칙이니까 이건 내가 나갈 때 이건 문제 삼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어떤 암묵적인 합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아무튼 제가 오늘 링크 찾아서 예. 추천하는 것들을 넣어보겠습니다. 신과 함께 어떻게 찾아요? 팟캐스트라 검색도 안 팟빵이 되는데. 너무 구려서. 팟빵 검색 안 돼요? 팟빵 문제가 아니라 신과 함께는 유튜브에도 있잖아요. 아 유튜브에도 있나? 유튜브에도 아. 있고 유튜브 유튜브에 찾아올려요. 문제는 아니요. 검색어에 못 찾는 거지. 제가 말한 부분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3프로 TV가 아니라 신과 함께 프로였으니까. 신과 함께를 그걸로 뭐가 뭔지 모르겠어. OCR 뭐죠? 제가 링크 한번 RSS? 찾아볼게요. 음성인식 TTS인가요? 아. 그냥 아무튼 제가 찾아볼게요. 스피치 투 텍스트. 네. 그 경제사 특강 쪽에서 나오는 네. 거니까 시즌 2인지 3인지 뭐 거기서 하는 거였으니까. 어차피 안 찾아도 돼요. 낙교님 안 해요. 찾았다고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열심히- 링크 던져줘도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하고 또 이제 마음을 어쨌든 가다듬고. 그거 재밌는 에피소드니까. 네. 낙교님 우선 20만 원 내고 해야 되는 거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리인벤트 특집 페이지 44비치 만들고 한다 그랬는데 안 해서 본인이 약속했거든요. 20만 원 낸다고. 알겠습니다. 이 테이블은 두닥 건가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 이건 주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가 바뀐 여기 지금 처음 방송하는 건데 이 방이 거의 이 회사 내부에서 제일 제멋대로인 인테리어를 가진 지금. 네, 그래서 맨날 혼나나요? 그래서 원래 정리 좀 그, 하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지라고 했는데 다행이었어요. 지금 막 왠가 박스 다 있잖아요. 네, 마이크 그쵸. 박스에 뭐 선에 막 막 쓰레기에 막. HDMI. 그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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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 output. FM.